여러분, 혹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2026년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의 모든 것, 즉 변경사항과 개설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제가 아나운서처럼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러 가실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부터 알아볼까요?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전 국민 압류 방지 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와, 정말 전 국민이라니 스케일이 다르죠? 기존에는 실업급여 압류 방지 통장 대상자가 개설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이나 채무 상황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소식인가요? 이제 정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두 번째 변경사항은 보호금액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최대 185만 원이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사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보호금액을 늘려준 것이라 더욱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250만 원이라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압류 방지 방식이 더욱 스마트하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된 후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였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전에 등록된 이 압류 방지 계좌의 경우 압류 시점부터 자동으로 보호가 됩니다. 즉,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법률로 보호되는 250만 원까지의 금액은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마법처럼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내 생계비를 지켜주는 거죠. 정말 편리해졌죠? 네 번째 변경사항은 입금 출처 제한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압류 방지 통장들은 급여나 연금처럼 특정 소득원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 도입될 생계비 계좌는 소득 출처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원이 다양하고 불규칙한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거예요.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내 통장에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 훨씬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러 사업별로 따로 운영되던 압류 방지 전용 통장들이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종류의 통장을 관리할 필요 없이 이제는 단 하나의 전 국민 압류 방지 통장만 기억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했던 제도가 훨씬 간편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바뀌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압류 방지 통장 어떻게 개설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개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설 시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해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네요. 정말 편리하죠?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정말 다양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같은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 심지어 우체국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알아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확인을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소득증명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급여 명세서, 연금 내역서,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설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과 신분증을 챙겨서 원하는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세요. 창구 직원에게 압류방지 통장, 즉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마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좌로 등록되고 새로운 통장이 발급됩니다. 나중에 제도가 더 확대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 계좌 등록이나 자동 이체, 설정 같은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네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볼까요? 첫째,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딱 한 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내가 다른 은행에 이미 압류방지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건 금물입니다. 딱 한 개의 통장에 내 소중한 생계비를 모아서 관리하세요. 둘째, 보호한도 초과 금액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쉽지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250만 원 이상이 입금될 것 같다면 초과 금액은 미리 인출하거나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겠죠. 셋째, 사칭 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금융기관이나 정부24 같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곳에서 압류방지 계좌 개설을 대신 해주겠다거나 수수료를 내면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문자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시고 반드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절대 속지 마세요. 넷째, 계좌번호 유출 방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입금을 정지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심리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계비를 보호해주는 소중한 통장의 계좌번호는 꼭 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섯째,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압류방지 계좌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하시고 새 통장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이 통장은 저축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 압류방지 통장은 말 그대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거나 적금처럼 돈을 묶어두거나 투자 계좌와 연동하는 등의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생활비를 관리하고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통장으로 부자가 되겠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입금 출처 제한은 완화되었지만 사업소득이나 거래 대금처럼 정기적으로 고액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통장의 생계비 계좌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의 성격에 맞는 사용이 중요하겠죠. 여덟째, 예비 계좌 활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만약 월 2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 계좌를 만들 때 압류된 기존 통장을 예비 통장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이러한 기능이 도입된다면 내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항상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한도나 허용되는 입금 항목 등이 수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보호한도가 더 조정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금융기관의 안내나 정부의 공식 법령 공지를 꾸준히 확인하셔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요.
몇 가지 추가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채무 불이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체납자라고 해서 무조건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계비 계좌에 예금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한 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했을 때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도 나머지 금액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단순히 압류방지 통장에 있는 돈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계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2026년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부디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변경사항, 개설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2026년 2월 1일부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나의 소중한 생계비를 지켜주는 압류방지 통장을 꼭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